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원래 잠이 없는 체질이야. 나이 들면 누구나 잠이 줄어드는 거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은 나이에 따라 반드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깊은 잠과 얕은 잠에 갈림길이 생깁니다.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노인 연구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잠을 잘 자는 분들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음식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수면제도 비싼 보조제도 아닌 평범한 식탁 위 음식이 숙면을 좌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 뜨고 있는 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겨우 잠이 들고 아침은 무겁게 맞이합니다. 그날 하루는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며 혈압까지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단순히 나이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음식 선택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마다 깊은 잠을 부르는 5가지 음식과 반대로 불면증을 키우는 3가지 음식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음식은 뇌를 조용히 진정시키고 어떤 음식은 오히려 뇌를 흥분시킵니다. 어떤 음식은 혈관을 안정시켜 맥박을 고르게 하지만 어떤 음식은 혈당을 흔들어 몸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시골의 조용한 집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숙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과 삶의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 후 근육의 일사를 잃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20분 동안 배우는 내용을 실천한다면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힘이 있습니다. 음식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제부터 숙면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5가지 음식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잠자리에 누우실 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안 오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피곤한데 왜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까 하고 말이지요. 그럴 때 의외로 단순한 과일 하나가 뇌를 조용히 진정시켜줍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흔히 에너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산 갈 때, 운동 전에 챙겨 먹는 간식. 하지만 바나나가 가진 또 다른 얼굴은 천연 수면제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은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결국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부르는 호르몬이 되지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가라앉히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바나나는 뇌와 몸을 동시에 달래주는 과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에서는 노인 요양원에서 밤 간식으로 바나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에게 소화 잘 되는 과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수면 패턴이 안정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과일 한 개가 밤의 질을 바꾼다는 점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과연 바나나 한 개로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꾸준히 섭취했을 때 수면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에 큰 효과를 주는 약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몸을 변화시키는 음식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수면제를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자기 전 바나나 한 개와 따뜻한 물을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수면제 양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새벽 2시에 덜 깨요.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침에 먹는 바나나는 에너지를 주지만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먹는 바나나는 뇌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더 큽니다.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천천히 뇌로 흡수되는 시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혹시 지금 집에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식사 후 작은 디저트로 바나나 하나를 드셔보십시오.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안에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숙면의 음식 어머니 품 같은 따뜻한 우유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괜히 마음이 놓이고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 하시지요? 그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우유 속에는 칼슘과 트립토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슘은 뇌에서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유는 멜라토닌 공장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는 뇌를 차분히 만들고 수면 호르몬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온도의 효과도 큽니다.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살짝 따뜻한 우유를 마셨을 때 천이 서서히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뇌는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받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일부 병원에서는 불면증 환자에게 약 대신 온음료 요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실제로 뇌에 도달하는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다른 연구진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칼슘과 단백질 따뜻함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숙면에 기여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성분만 따질까요? 아니면 경험이 주는 체감도 중요한 걸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과학이지만 동시에 감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안정감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어머니 품 같은 안정감을 준다면 그 자체로 이미 절반은 성공인 셈이지요.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커피를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불면증이 심해지자 커피를 줄이고 밤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설탕이나 인스턴트 가루를 섞지 않은 순수한 따뜻한 우유 한 잔.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와 몸을 서서히 잠의 리듬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집에 우유가 없다면 내일 장을 볼 때 작은 우유 한 통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나는 불면증 환자가 아니다. 나는 회복 중이다. 이런 마음가짐과 함께라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또 하나의 작은 보물. 작지만 강력한 멜라토닌 저장소 호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녁에 TV를 보며 호두 몇 알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숙면을 부르는 숨은 보물입니다. 호두에는 다른 과일이나 곡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직접 음식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호두를 한 줌 먹는 것만으로도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지고 수면 효율이 개선된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호두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덕분에 밤에 더 빠르게, 더 깊게 잠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호두 한 줌이 뇌의 정이 신호를 조율한다.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들이 잠 못 이루는 밤에 호두와 꿀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달콤한 잠의 조합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꿀은 소량의 인슐린 반응을 일으켜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호두와 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오래된 민간요법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호두 몇 알로 혈중 멜라토닌이 정말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미국 텍사스의 한 연구팀은 9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정도의 변화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을 잘 자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큰 변화가 있어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면은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호두 4, 5알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매일 저녁 반복된다면 그 누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점점 약의 효과가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호두 섭취를 권유했을 때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6주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에 2번씩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고 무엇보다 다시 잠드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손바닥에 호두 4, 5알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한 줌이 뇌에 잔잔한 신호를 보내며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작은 보약, 그것이 바로 호두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붉고 빛나는 열매 속에 담긴 비밀, 수면 호르몬을 직접 품고 있는 과일, 바로 체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밤에 눈을 감아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을 때 새콤달콤한 체리를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고 붉은 이 열매 속에는 숙면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드물게 멜라토닌을 직접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나나나 우유가 멜라토닌의 재료를 제공한다면 체리는 아예 완제품을 제공합니다. 즉, 체리 몇 알이 뇌에 곧바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불면증을 가진 중장년층에게 매일 체리 주스를 2잔씩 마시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이나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도 이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체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만나는 스위트 체리보다는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타트 체리에 멜라토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트 체리 농축 주스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체리를 몇 알 먹는다고 과연 수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나 라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섭취했을 때 분명한 패턴의 변화가 관찰된다. 즉, 오늘 하루 먹고 바로 달라지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수면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약을 먹고 바로 잠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느리지만 몸에 해롭지 않은 길을 원하시나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대신 오래 가는 방법이 좋아요.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평생 여름만 되면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체리 주스를 자기 전 꾸준히 마신 뒤
여름철에도 숙면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뇌가 빨간 열매에 안정을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장을 보실 때 체리를 조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생과일이 아니더라도 타트 체리 주스나 냉동 체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 뇌의 시계를 바로잡고 새벽에 깨던 시간을 점차 줄여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숙면을 돕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좋은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 혹은 저녁만 피하면 괜찮겠지. 정말 그럴까요? 사실 카페인의 수명은 생각보다 길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몸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최소 8시간, 길게는 12시간이 걸립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2시까지 뇌를 자극하고 있다는 뜻이죠. 카페인은 뇌 속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피곤하다 이제 자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이 자리를 빼앗아 앉아버리니 뇌는 아직 깰 시간이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몸은 피곤해도 눈은 말똥말똥 떠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녁 6시 이전에 커피를 마셔도 실제로 수면의 질은 40% 이상 저하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저녁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착각인 것이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카페인에 민감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약 10%라고 합니다. 이들은 낮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그날 밤 수면이 크게 흔들립니다. 반면 같은 커피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게 잠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이라면 혹시 나는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은 아닐까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분명히 특히 노년층에서는 카페인 민감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괜찮다는 믿음을 계속 지킬까요? 아니면 불면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감히 줄여볼까요? 제가 만난 70대 환자분 한 분은 평생 저녁마다 블랙커피를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심해져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었지요. 그 후 카페인을 줄이고 오후 1시 이후에는 아예 커피를 끊으셨습니다. 3개월 뒤 수면제 복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습관을 바꾸는 게 힘들었지만 아침이 가볍고 하루가 달라지니 이제는 커피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후 1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심지어 초콜릿까지 피해보십시오. 불면증이 잦아들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낮에 힘을 주던 커피가 밤에는 독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적. 술은 잠을 부른다라는 믿음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이 오지 않아 밤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나면 금방 잠드는 듯한 느낌. 많은 분들이 술이야말로 최고의 수면제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술은 분명히 잠드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뇌의 억제신경을 강제로 눌러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마치 쉽게 잠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술은 수면의 가장 중요한 단계, 깊은 수면, REM 이전 단계를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 같지만 뇌는 얕은 파도 위에서 흔들리듯 불안정하게 움직입니다. 그 결과 새벽에 여러 번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른 채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6시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것이 바로 술이 만든 가짜 수면입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성인 남녀에게 하루는 술을 마시게 하고 또 하루는 맑은 물을 마시게 한 뒤 수면 뇌파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신 날은 깊은 수면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단 2잔의 와인만으로도 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소량의 술은 긴장을 풀고 불안을 낮춰 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요.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보면 술에 의존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약해지고 알코올 대사가 더뎌집니다. 그만큼 수면 방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자기 전 맥주 2캔을 마시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두통과 피로가 심했고 낮 동안 졸림까지 겹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술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로 저녁 습관을 바꾼 후 6주가 지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두통이 사라지고 낮에도 머리가 맑습니다. 술 없이는 못 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술이 무섭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혹시 잠을 위해 술잔을 드시나요? 그 잔이 잠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잠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술잔 대신 뇌를 진정시키는 음식들을 선택해 보십시오. 잠은 억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방해꾼, 바로 기름진 늦은 저녁 식사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으면 밤에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늦은 밤 라면이나 고기 기름진 음식을 드시곤 하지요. 그 순간에는 든든하고 따뜻해 몸이 편안해지는 듯 하지만 사실 뇌는 반대로 깨어납니다. 왜일까요? 기름진 음식, 특히 포화지방과 튀긴 음식은 소화 과정이 길고 무겁습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느라 끊임없이 일하고 있으면 뇌 역시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즉, 위장이 깨어 있으면 뇌도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늦은 밤 고지방 식사를 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수면 중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가슴이 답답해 깨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처럼 저녁 늦게 식사하는 문화권에서 불면증과 소화장애가 유난히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북유럽 국가들은 저녁을 가볍고 일찍 먹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불면증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언제 무엇을 먹느냐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국가별 건강 통계까지 바꾸는 요인이라는 점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저녁에 무거운 음식이 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단정할 수 있나? 일부 연구에서는 영양소의 종류보다 섭취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밤 10시 이후에 먹으면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을 잘 자고 싶으시면 위장을 먼저 재우십시오. 위가 편안해야 뇌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녁 9시쯤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 더부룩함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반으로 앞당기고 늦은 시간에는 따뜻한 허브차나 바나나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3주 후 새벽에 더부룩해서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다면 해가 진 후 3시간 이내에 끝내기, 늦게 배가 고프면 과일이나 따뜻한 차로 가볍게 마무리하기, 특히 고기나 튀김은 밤이 아니라 낮에 즐기기. 잠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관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오늘부터는 위장이 쉬어야 뇌도 쉰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교묘한 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에는 달콤하지만 뇌를 흥분시키고 잠을 깨우는 과도한 단 음식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밤에 당겨 당겨서 과자 좀 먹고 잤더니 기분이 좋아져. 혹은 꿀 한 숟가락이면 숙면에 좋다더라. 정말 그럴까요? 단 음식은 분명히 순간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가 잠시 포만감을 느끼고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졸음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 만큼 몇 시간 뒤에는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각성 상태로 돌입하지요. 그 결과 새벽 2, 3시에 괜히 눈이 번쩍 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달콤하게 잠든 줄 알았는데 왜 새벽마다 깨는 걸까? 그 원인이 바로 단 음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당분 섭취가 많은 노인일수록 수면 중 각성 횟수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면증을 막기 위해 자기 전 설탕을 넣은 차를 피하라고 권장해 왔습니다. 대신 설탕 대신 허브나 레몬 껍질을 넣어 마시는 습관이 전해졌지요. 단맛이 주는 기분 좋은 착각을 경계한 오래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꿀은 단순 설탕과 다르다는 주장도 있지요. 꿀에는 미량의 미네랄과 효소가 있어 혈당 반응이 완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설탕이든 꿀이든 양이 지나치면 결국 뇌를 흥분시킨다. 제가 만난 66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과자를 조금씩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3시에 꼭 한 번씩 깨는 습관이 있었지요. 밤 간식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허브차와 소량의 견과류로 바꾼 뒤 한 달이 지나자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서 자는 날이 많아졌다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도 달콤한 간식을 찾고 계신가요? 그 달콤함이 오늘 밤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기 전 단 음식을 줄이고 낮 시간에 즐기기. 달달한 간식이 당기면 체리나 바나나 같은 숙면 과일로 대체하기. 꿀을 드신다면 티스푼 하나 정도 소량만 따뜻한 음료와 함께 섭취하기. 단맛은 순간의 위로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를 흥분시켜 불면증의 고리를 강화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은 한층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다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음식이 주는 위로라는 심리적 비밀, 그리고 우리가 왜 잠과 음식을 연결짓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이 안 와서 부엌불을 켜고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먹은 적.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몸이 따뜻해지며 이제 잘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든 적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고픔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음식이 주는 심리적 위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먹는 것과 안정감을 연결지어 학습했습니다. 아기가 울 때 엄마 젖을 물리면 금세 진정하는 것처럼 먹는 행위는 뇌에 안전하다, 편안하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기억은 나이가 들어서도 무의식에 남아 잠을 앞두고 음식에 손이 가는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전 먹는 행동, 이 뇌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을 먹은 그룹은 실제로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짧아졌지만 동시에 깊은 수면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위로는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계속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니 음식의 위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과 근본적으로는 수면 위생을 지켜야 하므로 음식에 의존하는 습관은 위험하다는 의견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의 위로라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이 주는 위로는 인정하되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즉, 늦은 밤 과자나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바나나 우유, 호두 체리 같은 숙면을 돕는 음식으로 습관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여전히 위로를 받으면서도 몸은 깊은 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불안해서 밤마다 과자를 집어먹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과자를 체리 주스로 바꾸고 손에 호두 몇 알을 쥐는 습관으로 바꾼 뒤 불면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나면 후회했는데 지금은 먹고 나서도 뿌듯해요. 그리고 정말 잘 자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먹는 습관은 단순히 영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한 위로를 무조건 버리려 하기보다 올바른 음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오늘 밤 부엌불을 켜게 된다면 과자 대신 바나나를 술 대신 따뜻한 우유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오늘의 불면을 달래고 내일의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모두 살펴보고 음식이 주는 심리적 위로까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정리와 함께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숙면을 돕는 5가지 음식과 반대로 잠을 빼앗는 3가지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밤부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히 밤에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근육과 뼈를 회복하며 면역력을 재충전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흔들리고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며 혈압과 혈당까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 음식 선택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건강과 직결된 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나 한 개는 뇌를 진정시키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몸을 풀어주며 호두 한 줌은 멜라토닌을 채워주고 체리 몇 알은 수면 호르몬을 직접 공급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작은 선택이 새벽마다 뒤척이는 불면의 밤을 잔잔히 바꾸어 줍니다. 반대로 카페인 한 잔은 12시간 뒤에도 뇌를 깨우고 술 한 잔은 깊은 잠을 무너뜨리며 기름진 늦은 저녁과 달콤한 간식은 새벽의 각성을 불러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입에 넣는 그 음식이 내일의 활력을 줄 수도 있고 내일의 피로를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불면증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해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음식을 바꾸는 습관, 그 누적이 결국 새로운 수면을 만들어냅니다. 70대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더 맑고 더 가볍습니다. 그분은 약을 줄이고 대신 매일 밤 바나나와 호두를 챙기는 단순한 습관으로 삶의 리듬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바나나 하나, 냉장고 속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불면의 밤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잠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을 바꿀 힘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희망을 품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부르는 음식 5가지,
그리고 조용히 잠을 빼앗는 음식 3가지. 이 지식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불면의 원인을 모른 채 방황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의 여러분은 해답을 손에 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밤 부엌불을 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술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과자 대신 바나나 하나를, 커피 대신 체리 주스를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선택이 쌓여 몸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위장은 고요해지고 뇌는 진정되며 새벽마다 깨던 눈이 편안히 감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수면은 습관을 탓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불면에서 벗어나 편안한 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음식과 습관으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